안녕하세요. 저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난 후 이제야 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막장보다 더 막장인 이야기가 제 인생에 펼쳐졌거든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도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모든 일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듯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시끄러운 일, 지저분한 일에 얼마든지 휘말릴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일어났던 그 미친 막장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부모님 소개로 만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설 관련 사업을 하시는데 일 관련차 만났던 분과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시아버지세요. 두 분이선 얘기를 나누시다가 마침 홍기가 다 된 자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자식들끼리 나이도 동갑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주도하에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도 등을 떠밀어서 나간 선짜리였고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나가보니 꽤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인물도 제 기준에선 나쁘지 않았고 회사도 꽤 유명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유치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그 남자도 저처럼 그냥 부모님 설득 때문에 나온 거더라고요.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 때문에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편하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몇 번 더 만나다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한눈에 반했다거나 불꽃 같은 사랑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결혼 정년기였고 부모님은 결혼을 기다리셨던 상황이었고 그 남자나 저나 서로가 결혼 상대로 나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나 호감이 없으면 결혼까진 못하죠. 당연히 서로 좋은 감정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었어요. 결혼을 일찍 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라고 다 친한 건 아니더군요. 연애할 때 자기 형 얘기를 잘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별로 안 친하다고 했는데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은 형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 학창 시절만 해도 성질도 괴팍하고 툭하면 동생인 자기를 잘 때렸대요. 형은 장남인데다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부모님도 늘 자기보다 형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고요. 커서도 가족이니까 그냥 얼굴 한 번씩 보고 지내는 거지 별다른 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자기 형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형수님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형수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셨는데 저나 남편하고는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편하기도 했고 또 대화를 나눠보거나 같이 있어 보면 사람 자체가 호감이더라고요. 외모도 여성스럽고 가녀린데다 말도 조근조근 예쁘게 했어요. 게다가 웃음도 많고 애교도 많은 편이고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참 예쁘다 싶고 인기도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도 잘 지냈어요. 따로 만나는 일이 많지는 않아도 종종 시댁 갈 때 보게 되면 얘기도 잘 나눴고 연락처도 서로 알고 있었기에 가끔씩 연락도 했었죠. 저도 형님을 좋아했지만요. 한 번씩 형님 관련해서 남편이 좀 빈정상하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저보고 형님이 하는 걸 따라하라고 한 적이 많거든요. 형님이 어떤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면 저보고도 맨날 바지 입지 말고 저런 스타일로 입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고요. 또 형님이 요즘 필라테스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
저보고도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냐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머리가 좀 짧은데 형님은 긴 머리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자기는 긴 머리 여자가 예쁘더라면서 저도 머리를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엔 좀 짜증났습니다. 예쁜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라 라고 못 박아뒀죠. 남편도 그 후론 그런 소리 잘 안 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난데없이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다 못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도 시부모님은 더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사이가 안 좋다던가 무슨 갈등이 있다던가 하는 낌새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고 바로 이혼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아주버님 붙잡고 왜 이혼을 하느냐고 묻는데 아주버님은 묵묵부답. 그저 성격적인 이유로 갈등도 많았고 이혼할 거라고만 했다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은 안 해주니 시부모님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말 안 하는 건 형님도 똑같았고요. 게다가 형님은 나중에 시부모님 연락도 끊었기 때문에 더욱 물어볼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성격이 엄청 대쪽 같아서 그냥 자기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했으니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아예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고 조카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했대요. 보통 양육권은 엄마인 형님에게 우선권이 있을 텐데도 아주버님이 키우기로 합의 끝났다면서요. 참 신기하고도 갑작스러운 이혼이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혼을 두고 남편은 되려 형인 아주버님을 욕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우리 형 잘못이지 뭐. 에이, 내가 봤을 땐 형님 잘못인 것 같아. 애를 그렇게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형님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우리 형 몰라서 그래. 나는 커오면서 우리 형한테 엄청 당하고 살았거든. 아무리 우리 형이라지만 진짜 피도 눈물도 없고 지독해. 본인이 잘못 저질러 놓고 형수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 거야. 경제력 핑계로 양육권도 뺏어왔겠지. 아휴, 불쌍한 형수님. 제대로 된 이혼 사유를 들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덮어놓고 형이 잘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종종 아이까지 뺏기고 형수님이 불쌍하다는 소리를 곧잘 했습니다. 저도 이혼 사유나 누구에게 귀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론 아이도 뺏기고 맨몸으로 쫓겨난 형님이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봐온 형님을 생각해도 딱히 형님이 뭔가 잘못을 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 후에도 형님에게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형님이 오라 그래서 혼자 사신다고 하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고요. 작은 평수의 아파트였는데 세간 살림도 마땅히 안 해놨더라고요. 저도 형님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놀러 가면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랬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땐 마음 터놓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말해주실까 싶기도 했지만 형님은 이혼이 없었던 일인 것처럼 따로 거론하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주버님과 이혼한 형님과도 한 번씩 연락을 하며 지낼 때였어요. 제가 평소에는 거의 확인할 일이 없던 통장들을 일이 있어서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수시로 나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생활은 거의 다 카드로 쓰는데 이렇게 현금을 뽑았을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며 형수님한테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형님한테? 형수님 이혼하시고 지금 일 안 하시잖아. 일 구할 때까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심정적으로 안쓰러운 건 알겠는데 이미 자기 형이랑 이혼까지 한 사이인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에이, 큰 돈도 아닌데 뭐. 형수님 일 구하면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고. 어쨌든 당신이 그걸 왜 빌려주는데.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못난 형 둔죄지 뭐. 우리 형 때문에 형수님도 갑자기 이혼당하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미안해서 좀 도와주려는 거야. 저는 남편이 왜 맹목적으로 형이 잘못했다고 믿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도요. 저는 일단은 다음부턴 이런 일은 꼭 나한테 말하라고 하고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켜볼수록 남편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퇴근도 자꾸 늦어지고 핸드폰도 원래는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요즘은 계속 힐끔거리고요. 저는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돈도 사실은 형님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딴 데다가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확인을 했죠. 한동안은 집에 꼬박꼬박 들어와서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한테는 야근한다고 해놓고 위치가 회사에서 밖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딱 걸렸다 싶어서 봤는데 남편이 도착한 곳을 본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였거든요. 차라리 처음 본 곳을 갔으면 이 인간 바람피네, 가만 안 둔다 했을 텐데 뜬금없이 남편은 형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간 겁니다. 남편이 그곳을 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저녁 시간에 혼자서.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하고 머리까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니까 이미 퇴근했다던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더 팔짝 뛰더라고요. 회사에 전화는 왜 했냐고요. 그게 중요해? 어디 갔다 왔냐고. 뭐라고 하는지 보자 싶었는데 남편은 순순히 형수님 집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형수님이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왔대.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죽만 사서 드리고 온 거야. 기가 막혔죠. 아내도 아니고 이혼한 형의 부인을 저렇게 챙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남편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 이어 형님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제 남편한테 아프다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점점 남편과 형님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죠. 문자, 카톡을 뒤져봤는데 형님과의 대화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대화뿐이더라고요. 미안한데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30만 원만 붙여줄 수 있을까? 알겠어요. 고마워. 꼭 다 갚을게. 사실 그 대화로만 보면 정말 남편이 말한 대로 그냥 형수가 안쓰러워서 돈 빌려준 게 다더라고요. 내가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폰을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뭔가 눈에 밟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폰을 켜 다른 어플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카톡 말고 다른 메신저 어플이 숨겨진 채로 하나 깔려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깔았지 생각하며 열어봤는데 세상에 진짜 대화는 거기에 있더군요. 남편은 그 메신저로 형님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주고 받은 거였습니다. 카톡과는 다르게 완전 애틋한 대화 그 자체더라고요.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또 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언제든지 연락해. 돈도 고마워. 형규는 민우 아빠랑은 참 다른 것 같아. 나는 형이랑 완전 다르지. 내가 100배 낫다고. 그러게.
그러면서 형님은 자기 셀카도 보냈고 남편은 예쁘다느니 여신이라느니 아주 대환장 쇼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형수님과 시동생이 나눌 대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썸을 타며 간질간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모르는 여자의 대화여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제 형님이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인가요? 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너무 놀라서인지 식은땀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대화는 제 폰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남편 폰을 다시 갖다 놓고 밤새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니 형님의 진짜 이혼 사유가 뭔지 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버님께는 연락할 일이 없다 보니 아주버님도 제 연락에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꼭 드려야 될 말이 있다고 회사 근처로 간다고 했고 아주버님도 점심시간 맞춰서 근처 카페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재수씨, 무슨 일이세요, 여기까지? 아주버님,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형님하고 이혼하신 거 혹시 저희 남편도 연관이 있나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예? 혹시 제 남편하고 형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요?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규랑 그 사람이랑요?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도대체 형님 이혼 사유가 뭔지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주버님뿐만 아니고 저희 집도 위기란 말이에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물을 드시더니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형규 얘기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혼한 건 형규랑 상관없습니다. 그럼요. 아주버님은 망설이시더라고요. 저는 답답해서 크게 말했죠. 아주버님, 동생도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재수 씨네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길래요? 형님하고 제 남편하고 이상한 사이 같아서요. 예? 제 말에 아주버님은 못 들은 거라도 들은 양 얼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어떤 일이라도 있었어요? 두 사람 대화 나눈 걸 봤어요. 보통 사이 아니던데요. 제 남편이 형님네 집에도 몇 번 간 것 같고요. 나 진짜 골 때리네. 도대체 이혼 사유가 뭔데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개진 채로 한숨만 푹푹 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민우 엄마, 아니 그 여자 완전 남자에 미친 여자라서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애 낳고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애 학교랑 학원 보내놓고 그 시간에 어플로 남자들 만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고 다닌 지 몇 년 됐고요. 형님이요? 네, 내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런 남성 편력이 있는 여잔지는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도 못했는데 실은 그 여자 상간 소송까지 당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상간 소송이요? 그러고 다니니까 결국 만나던 남자와 와이프한테 들킨 거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했고 당신 같은 여자한테서 우리 민우 키울 수 없다고 양육권 가지고 온 겁니다. 민우 생각해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양가 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민우가 자기 엄마가 그러고 다닌 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에 대해선 함구할 테니까 당신도 애엄마가 다시는 그러고 다니지 마라 경고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규요?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저는 어젯밤의 충격에 이어 또 제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두들겨 맞은 느낌이었죠.
저는 아주버님과의 기막힌 대화를 끝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뇨. 저는 꼼짝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이 오면 뭐라고 따져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급하게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그 순간 욕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놈은 또 형님네 집으로 갔더군요. 이것들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형님네 집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형님네 집 앞에 섰고 몸을 숨긴 채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는 형님이 배달왔나 보다, 내가 나갈게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형님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나시에 엄청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남편도 그 집에서 입는 건지 처음 보는 반바지 같은 걸 입고 있더군요. 제가 갑자기 쳐들어가자 엄청 놀란 눈치였고요. 저는 동영상을 켜 그것들을 찍으면서 소리 질렀죠. 야, 이 미친 것들아. 어떻게 이혼한 형수랑 시동생이 이러고 있냐? 너네가 사람이야? 저는 악을 써대며 그것들을 찍었고 남편이 저에게 와서 말리며 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전화했어요. 여기로 당장 와보시라고요. 아버님은 갑자기 무슨 소리냐길래 제가 이혼한 형님 집에 형규 씨가 와 있다면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확인했다고 악을 질러대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셨고 저는 와서 확인하라며 주소도 말씀드렸죠. 아주버님께도 전화해서 현장 잡았다고 여기로 지금 오시라고 했고요. 남편은 밖에서 소리 지르며 문 두드리고 다 오해니 어쩌니 하면서 문 좀 열라고 하는데 진짜 문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문을 두들겨대고 저는 화장실에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꼴이 이게 뭔가 싶고요. 한참 울다 보니 어느샌가 밖은 잠잠하더라고요. 귀 기울여 듣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이것들 도망갔나 싶어서 아까 찍은 동영상은 시부모님께 보내놓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남편은 도망갔는지 없고 형님만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앞에는 그것들이 시킨 건지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요. 형님은 저보더니 오해였고 어쩌고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 같은 소리 한다면서 달려가 형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고 왔고 두 눈으로 봤는데 오해는 뭐가 오해인가요? 야, 너 남자들하고 놀아나서 이혼당한 거라며? 근데 외간 남자들도 모자라서 시동생이랑 이러고 싶디? 형님은 저한테 머리채 잡혀서 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나중엔 자기도 제 머리채 잡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여리여리한데 힘은 저보다 더 센 것 같았습니다. 머리채 잡힌 저도 악에 받쳐서 그년 머리채 다 뜯어놓을 생각으로 미친 듯이 당겼어요. 한참 그러고 있으니 아주버님과 시부모님까지 어느새 와서 저희 뜯어 말리고 제 손에도 형님 년 머리채가 한 움큼이고 형님 손에도 제 머리가 잔뜩 뜯겨 있더라고요. 형님은 저와 형님 뜯어놓고 나서 바로 형님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너 미쳤어? 우리 집 콩가루 만들려고 작정을 했니? 이혼 사유도 다 들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도라이가 다 있어. 형님은 도리어 아주버님 째려보더라고요.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미쳤냐? 지금 그 소리가 나와? 제발 애 생각해서 남자들이랑 놀아나는 거 그만하라고 했더니 형규랑 놀아나? 너 제정신이야? 이제 이혼했는데 뭔 상관이야.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무슨 악기처럼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시부모님 그 모습에 뒤로 쓰러지시려고 하고 아주버님도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탕수육 집어던지고 정말 쌩 난리가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어디 갔나 싶어서 전화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고 지 혼자 도망갔더라고요.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 남편은 도대체 어딜 간 건지 한동안 잠수까지 타고 집에도 안 왔어요. 저는 나도 너랑 더 살 생각 없다. 이혼이라도 하게 집에 돌아오려고 문자 남겼고 남편 그제야 다음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그 여자 사랑한대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남편 머리까지 뜯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남편 자기가 잘못했으니 뭐든지 달게 받겠다고 해놓고 제가 머리채 잡으니까 놓으라고 난리치더군요. 차라리 뺨을 때리지 머리채는 잡지 말라면서요. 그래서 뺨도 3차례나 휘갈겼습니다. 나도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는 더 못 산다. 갈라서자고 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난리 났고 시부모님이 자식 잘 못 키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저도 한참 눈물바람 했네요. 나중에 들으니 남편이 시부모님 찾아가서 형수랑 자기랑 사랑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했대요. 시부모님이 남편 때리고 정신 차리라 그랬다는데 남편은 완전 눈이 돌았는지 이혼하고 그 여자랑 도망가서 살 거라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진짜 그렇게 했냐고요? 아니요. 아주버님이 따로 남편 만나서 형님이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 그리고 상간 소송까지 당한 거 다 보여주고 얘기해줬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형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진짜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이혼한 줄 알았대요. 아주버님이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 와중에 형님은 남편에게 지 맘대로 이혼 사유에 대해서 꾸며서 말했던 거죠.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알게 된 남편도 충격 제대로 받았다네요. 저는 그 이혼하는 기간 동안 하루하루가 다르게 충격적인 일이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의 설득으로 지금 사는 집을 제가 갖기로 하고 따로 소송 없이 이혼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애초에 반반으로 결혼한 집인데 아예 제가 갖기로 한 거였죠. 저도 소송으로 더 골머리 썩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혼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 남편이 잘 지내느냐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씹고 차단했습니다. 자기랑 형수랑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양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진짜 이혼 사유를 알게 되고는 다 없던 일이 됐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형수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앞뒤 분간도 못하는 모질이하고 남자한테 제대로 미친 꽃뱀의 불장난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아무도 못 믿겠고 그냥 저만 믿고 남은 인생 살겠다고 결심했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서 저도 이 일을 참 어이없고 기막힌 일이었다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